안녕하세요, 쿠미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운동 모음집입니다. 이번 운동 모음집은 총 6일간의 기록을 담아봤는데요. PT 수업 그리고 혼자 헬스장에서 하는 루틴, 하체, 가슴, 어깨 등 다 루틴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차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1일차는 PT 수업을 갖고 하체를 했거든요. 워킹 런지로 시작을 했는데 워킹 런지를 진짜 PT에서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크로스핏에서는 종종 했었으니까 근데 또 PT에서랑의 느낌이 다르거든요. 크로스핏은 아무래도 기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워킹 런지도 뭔가 되게 조급하게 해요. 근데 이제 웨이트 목적으로 워킹 런지를 하게 되면 허벅지랑 둔근의 자극을 충분히 넣어주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 크로스핏에서의 워킹 런지랑 좀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워킹 런지의 장점은 일반 런지보다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불안정함을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코어는 불안정함을 견딜 때 강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런지보다는 코어 강화가 조금 플러스 1점 정도 더 있다. 그리고 이제 워킹 런지를 헬스장에서 만약 한다. 그럼 좀 운동에 진심이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죠. 워킹 런지는 4세트 해줬고 무게는 안 늘렸어요. 그냥 처음 무게 그대로 해줬고요. 두 번째 동작으로는 덤벨 고블릿 스쿼트 해줬는데 이 고블릿 스쿼트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코어를 단단히 잡고 허리가 너무 꺾이거나 무릎이 너무 안으로 모이지 않게 주의를 하면서 내 무릎과 무릎 사이에 그대로 내 몸통이 들어간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려가는 게 진짜 포인트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둔근의 자극을 못 느낄 때는 이런 고블릿 스쿼트 같은 거 하면 그냥 무작정 허벅지만 아프고 이랬었는데 둔근의 자극을 느끼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이런 스쿼트 할 때 그러니까 특히 이 앞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스쿼트를 할 때 프론트 스쿼트, 고블릿 스쿼트 이런 거 다 앞쪽에 무게를 실어놓고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엉덩이를 충분히 늘려주면서 내려가는 능력이 생겼고 이거는 근데 뭔가 엉덩이를 강화해주는 그런 고립 운동도 해주면서 내가 이 근육을 인지를 해야 돼요. 이 웨이트의 8R은 아마 근육 인지가 아닐까 하거든요. 내가 이 근육을 움직여야지라고 인지를 하고 동작을 수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게 시각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어플 많이 좋게 나오잖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운동 기록 어플인 범핏도 동작마다 이렇게 간단한 픽토그램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픽토그램에 어떤 근육이 자극이 되는지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만 운동을 해줘도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작을 수행하는 거랑은 자극이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육을 인지를 하라는데 어떤 근육을 인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시각화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각 자료를 꼭 함께 보시면서 동작을 수행하시는 거 진짜 강추드립니다.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티드 레그컬을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레그컬을 처음에는 고중량 저반복으로 해줬고 점점 갈수록 무게는 낮춰주고 횟수는 늘려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방식은 저중량 고반복부터 시작하고 세트당 5kg 플러스 5kg 마이너스 5회 이 정도로 하면서 고중량 저반복으로 넘어가는 루틴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기본적인 방법이어서 저도 계속 하지만 가끔씩 고중량 저반복부터 시작해서 저중량 고반복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세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폭발적인 힘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육에 좀 더 많은 자극을 준 뒤에 세트가 진행이 되면서 저중량 고반복으로 그 자극을 꾸준히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한 루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2일차는 간단하게 7km 러닝을 해줬는데 제가 요즘에 운동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너무 운동량이 많다 보니까 몸은 또 피로해지고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고 삐쩍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이제 운동량을 점점 줄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일차에는 간단하게 7km 러닝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공복 러닝을 의도치 않게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공복에 러닝하는 게 훨씬 더 속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공복에 러닝을 하면은 좀 힘이 안 나고 아침에 그래도 뭐라도 간단히 먹고 5km에서 10km 사이로 뛰는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가 땡기지 않냐 하시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나가지는 않고 달리기 고수들의 조언으로는 달리기를 하면서 호흡법에 좀 익숙해지면은 어느 정도 먹은 걸로는 이렇게 배가 땡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면서 호흡에 좀 익숙해지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먹어서는 달릴 때 이렇게 배가 땡기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배가 만약에 땡긴다 하면 잠깐 멈춰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뛰면 다시 통증이 좀 사그라드는 그 정도는 돼가지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공복 러닝 안 하고 만복 러닝으로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만복 유산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의 러닝은 페이스가 6분에서 7분 사이로 뛰고 있는데 7분으로 뛰기 시작해서 6분 30초 정도에 마무리하는 게 가장 저한테 편한 페이스 같아요. 3일차는 PT 가서 등 운동을 해줬거든요. 제가 처음에 해주는 이 풀업 동작이 약간 점핑 풀업 느낌인데 점프에 주안을 두기보다는 일단 매달려서 이완시킨 상태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이완을 버티면서 하는 네거티브 동작에 우선점을 둔 그런 풀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풀업이 당겨서 수축하는 그 느낌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웨이트 동작들은 수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완을 버티면서 하는 것을 잘해야 근육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풀업을 그냥 맨몸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업으로 줄 수 있는 자극 중에 이완을 가져가는 거죠. 바를 좀 낮게 해서 점프를 해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버티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운동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운동이야 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제가 맨몸으로 풀업을 할 수 있는데도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올해 목표 중에 풀업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풀업 연습 중에 밴드를 걸고 하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그냥 밴드 없이 점프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것도 풀업을 성공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방법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랩풀다운을 해주는데 이번에 랩풀다운 했을 때는 그립을 굉장히 넓게 잡고 있죠. 평소 그립 넓이가 이 정도라면 거기서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벌린 거거든요. 나만 알게끔 몸을 살짝 뒤로 무게중심을 실으면서 등 중하부를 꾹꾹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줬습니다. 랩풀다운도 이 그립 넓이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고 내가 상체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따라서도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뭐가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등 루틴에 중하부를 강화시키는 동작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중하부가 유난히 약하기도 하고 제가 크로스핏을 1년 동안 하면서 웨이트를 좀 소홀히 했더니 근육 부위별로 이렇게 고립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절대적인 운동량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크로스핏은 막 전신 운동이고 뭔가 폭발적인 힘을 쓰긴 하지만 이게 딱 등 중하부, 내전근 고립해서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근육 부위는 좀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체는 내전근, 등을 할 때는 등 중하부를 조금 많이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풀다운도 역시나 등 중하부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줬어요. 근데 이전에는 저도 이 외측, 광배 외측을 많이 자극을 넣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케이블 암풀다운을 해줬는데요. 케이블 암풀다운도 이게 내가 어떤 근육을 쓰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극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수축보다는 이렇게 쭉 버티면서 날개뼈를 그대로 끌고 가는 그 이완에 집중한 동작이었습니다. 암풀다운도 너무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동작들은 사실 그 헬스를 할 때 딱 처음 배우는 그런 기본 동작들이죠. 이런 게 이제 하면 할수록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덤벨로우로 해줬는데 저는 보통 혼자 운동할 때는 원암 덤벨로우를 많이 해서 이런 듀얼 덤벨로우는 상당히 오랜만에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기본적인 동작인데 요즘에는 이런 동작들 다 기구로 구현할 수 있게 기구가 진짜 잘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장에 있는 그런 기구들은 뭔가 성인 남자, 서양 남자 몸에 맞춰서 나오는 느낌이라 제가 기구에 앉으면은 뭔가 너무 커서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프리웨이트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듀얼 덤벨로도 그냥 기구로 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프리웨이트로 했을 때 코어 강화도 할 수 있고 하체가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하체 힘도 쓸 수 있고 그런 뭔가 일석삼조의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저는 진짜 언제나 프리웨이트 강추입니다. 지금 앞서서 랩풀다운도 그렇고 지금 덤벨로우도 그렇고 그 견갑골을 항상 잘 써야 돼요. 등 운동을 할 때는 견갑골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는지를 알아야 뭔가 등 운동을 더욱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폼롤러 많이 해주시고 견갑골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인지 항상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덤벨로우도 팔꿈치를 이렇게 넓게 벌려서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좁게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도 자극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좁게 몸통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덤벨로우 한 다음에 바로 슈퍼세트로 푸시업을 하고 PT를 마무리해줬는데 슈퍼세트가 뭐냐면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걸 슈퍼세트라고 하거든요. 네, 보세요. 이렇게 당겼잖아요. 그 다음에 슈퍼세트는 이렇게 미는 거겠죠. 그래서 푸시업을 바로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냥 마무리로 푸시업을 한번 한 거여가지고 슈퍼세트라고 불리기는 좀 그렇지만 로우랑 푸시업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4세트씩 구성을 한다. 이러면 이제 슈퍼세트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슈퍼세트의 장점은 일단 휴식 없이 두 가지 운동을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절약이 되고요. 로우를 할 땐 등 근육이 쓰이고 푸시업을 할 땐 가슴 근육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 쉬지 않고 세트를 하는 와중에 로우를 할 땐 가슴 근육이 쉬고 푸시업을 할 때는 등 근육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빠르게 세트를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절약도 되고 그렇다고 뭐 하나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서로 겹치지 않는 부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을 슈퍼세트로 엮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새 동네에서 새 헬스장에 등록을 해가지고 4일차는 혼자 헬스장에 가서 가슴과 하체를 해줬습니다. 첫 동작으로는 덤벨 플라이 해줬는데 보시면 제가 내려갈 때 팔꿈치가 이렇게 펴져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굽혀서 내려가거든요. 약간 굽혀서 내려가게 되면은 가슴 근육이 더 늘어나요. 내려갈 때. 첫 동작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슴 이렇게 스트레칭 겸 가슴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을 해줘가지고 팔을 그냥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내려가 준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덤벨 플라이는 낮은 무게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동작이 나오는데 스퀴즈 프레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손바닥끼리 해서 이렇게 프레스를 해주면은 가슴 안쪽 근육이 상당히 자극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이에 원판을 끼고 이 원판을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밀어주는 거예요. 보통 많이 하는 동작은 아닌데 이게 저는 가슴 안쪽 근육에 자극이 좋고 이 뒤에 할 덤벨 풀오버 동작을 하기 전에 요거를 해놓으면은 가슴 안쪽까지 뭔가 자극이 잘 오는 느낌이어가지고 덤벨 풀오버 하기 전엔 항상 이 스퀴즈 프레스를 해줍니다. 스퀴즈 프레스를 할 때의 주의점은 그냥 뭔가 밀 때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등도 같이 내려줍니다. 이렇게 정거근을 사용해서 끌어내려주면서 이렇게 쭉쭉 밀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흔치 않은 동작인데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종종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스퀴즈 프레스가 이 가슴 안쪽 자극 저는 진짜 잘 오거든요. 그래서 가슴 안쪽 자극을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해보세요. 보통 여성분들은 가슴 근육에 다양한 자극을 느끼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특히 가슴 안쪽은 진짜 느끼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면은 가슴 안쪽 자극이 요거구나 하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항상 어려워하는 덤벨 풀오버를 해주는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앞에 스퀴즈 프레스를 하고 했어도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풀오버는 이 정거근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내가 밀어주는 느낌에 집중을 해야 할지 나조차도 뭔가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니까 좀 헷갈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내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를 딱 생각하고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덤벨 풀오버는 저는 아직은 저에게는 숙제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운동의 꽃 벤치프레스입니다. 저는 가슴 운동할 때 벤치프레스는 진짜 빼놓지 않고 꼭 하거든요. 3대 운동은 3대 운동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벤치프레스는 저는 아직은 20kg는 가볍고 30kg는 버틸만 한데 40kg는 혼자서는 좀 무서운 그런 무게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창 웨이트를 열심히 할 때는 50kg도 한 번 밀어본 적 있거든요, 혼자서. 근데 제가 운동량을 줄인 이유, 중량도 너무 줄었고 뭔가 웨이트 할 때 퍼포먼스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벤치프레스 50kg를 미는 그날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벤치프레스 프리웨이트로 해준 다음에 프레스 머신으로 가서 이렇게 좁은 그립으로 해가지고 프레스 머신을 해주려고 했는데 여기가 새로 생긴 헬스장이거든요. 그래서 상체 운동 기구가 아직 안 들어온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가슴 운동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좀 아쉬워가지고 이제 하체로 이너사이랑 원레그 프레스 해줬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핏을 좀 하다 보니까 약해진 부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내전근, 등 중하부, 어깨 측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약해진 부위들이 있어가지고 헬스장 가면은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동작을 좀 꼭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보완해야 하는 것이 내전근. 그래서 이너사이를 하고 있는데 이너사이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첫 세트는 저중량 고반복이라 하면 막 50회 막 이 정도로 이제 1세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회, 30회 이 정도의 그냥 일반적인 횟수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가 가고 있고요. 첫 세트 때는 이렇게 발판에서 보시면 발을 제가 떼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발을 발판에서 떼면은 균형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코어가 더 많이 개입을 하고 내전근이 더 많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발 떼고 이너사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은 4세트 하면 다 4세트 발을 떼는데 이날은 첫 세트 발 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 세트들은 다 발판에 발을 대고 해줬습니다. 아마 발을 한번 떼고 이너사이를 해보시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동작 원레그 프레스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영상엔 담지 않았지만은 요즘에 이제 하복부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행잉 레그 레이즈 하고 있는데 행잉 레그 레이즈라고 제가 운동 기록은 하지만 명칭을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게 아니고 헬스장 가면 이렇게 팔꿈치 누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선호하는데 이번에는 못 찍었어요. 이 다음날 찍었거든요. 그건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 차에는 헬스장 가서 혼자 어깨를 했고요. 첫 세트는 덤벨 레터럴 레이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깨 측면이 좀 약화가 되다 보니까 어깨 측면이 약화가 됐고 뭔가 피로도가 쌓이면서 어깨 근육 크기라든지 이런 크기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그래서 좀 다시 빌드업을 열심히 해보자 하고 이제 기초부터 다시 하고 있는데 기초 중에 기초죠. 덤벨 레터럴 레이즈는 저는 저중량 고반복으로 진짜 끝까지 하는 걸 좋아해요. 물론 고중량 저반복으로 할 때도 있지만 혼자서는 1kg, 2kg 요 덤벨을 사용해서 1kg 100회, 2kg 200회 막 이런 식으로 엮어서 하기도 하고 저중량 고반복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이 레터럴 레이즈를 해야 어깨가 예뻐지는 줄 알았는데 요즘 보시면은 저는 여기가 이렇게 동그란 어깨가 만들고 싶거든요. 그럼 이제 프레스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터럴 레이즈는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저중량 고반복을 하고 있고 숄더 프레스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레터럴 레이즈는 진짜 못생기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레터럴 레이즈를 예쁘게 하는 것은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야. 못생기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로 이제 프론트 레이즈 해서 어깨 전면도 챙겨줬고요. 여러분 진짜 어깨 전면도 소홀히 하기 쉬운데 어깨 전면을 이렇게 따로 빼기가 어려우면은 가슴이랑 어깨를 묶어서 인클라인 프레스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깨 전면과 가슴을 다 같이 자극을 주는 그런 운동으로 섞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숄더 프레스 해줬고요. 동그란 어깨를 위해서는 이 어깨 삼각근이 고루 발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프레스가 최적화된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동그란 어깨를 갖고 싶다? 그럼 프레스를 하셔라. 그것도 고중량으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팁을 받고 어깨에서 프레스는 꾹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업라이트 로우로 어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업라이트 로우가 승모근이 커질까 봐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승모근이 커졌나요? 제가 승모근까지 다 운동을 챙기는 사람으로서 진짜 여자들을 이렇게 승모근을 키운다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좀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도와줄 뿐이지. 그래서 업라이트 로우도 저는 진짜 강추하는 게 승모근이랑 삼각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이면서 저는 이걸 하면 여기 라인이 예뻐지는 느낌이어서 진짜 어깨도 뭔가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모든 운동은 정말 골고루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웨이트를 하는 것이라면 특히 더 소홀해도 되는 그런 부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동작이잖아요. 업라이트 로우도 헬스 처음 하면 무조건 배우는 동작이기 때문에 기본에는 다 이유가 있다. 기본 동작들은 한번 익히고 지나가는 거 나쁘지 않고요. 생각날 때 한 번씩 꺼내서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도 하체를 챙겨줬는데 레그 컬로 하체 후면 챙겨줬고 그리고 V 스쿼트를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런 자세로 하면은 그 굿모닝 데드 있잖아요. 그거를 좀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이날 뭔가 자극이 안 왔어. 그래서 시무룩하게 이 레그 레이즈로 넘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구가 요거예요. 근데 이 기구에서 레그 레이즈를 하는 거 저 진짜 강추하거든요. 이 이유가 우리 현대인들 다 전거근이 약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깨가 말려있잖아요. 날개뼈가 떠있는 거를 눌러주는 근육 중에 하나가 이제 전거근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는 이 전거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필요한데 이 기구가 이렇게 눌러주면서 레그 레이즈를 하기 때문에 진짜 코어 강화에 정말 특화된 기구 같아요. 제가 복부 운동을 따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뭔가 복부 운동을 따로 챙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프를 앞두고 있다든지 뭔가 복근이 뭔가 약화가 된다든지 했을 때 꼭 챙겨주는 게 이 기구에서 하는 행잉 레그 레이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털레털레 하면 안 돼요. 복부 운동은 진짜 딱 복부를 잡고 내가 복부 힘으로 다리를 끌어올리고 버티면서 쭉 늘려주는 그걸 집중을 하셔야지 진짜 그냥 털레 하면은 복부 운동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어떤 부위를 운동하는지 인지 컨트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헬스장에서 저 사람이랑 똑같은 루틴을 해도 저 사람의 몸과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인지를 하고 그 부위를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는 그냥 수행만 하는 거야. 그냥 그 동작을
똑같이 따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똑같은 루틴으로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 부위가 강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꼭 근육 인지. 오늘 운동 모음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육을 인지하고 운동을 하자.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요일에도 운동을 해줬어요. 사실 운동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5일차 금요일까지 운동을 하고 주말은 쉬어주려고 했는데 못내 아쉬운 거죠.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크로스핏을 갔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힘든 와드가 아니었어요, 이날. 클린이랑 핸드스탠드 푸시업 그리고 풀업 요거여가지고 힘들긴 했지만은 그렇게 지옥 같은 와드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래도 가서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 운동 모음집도 이렇게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올려놓은 운동 모음집을 봤을 때 뭔가 설명이 장황한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번 운동 모음집에서는 짧게 핵심만 집어드리면서 넘어갔는데 어떤지 뭔가 너무 빨랐는지 조금 더 동작 설명이 필요한지 조금 더 동작 영상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내 이게 궁금하시겠지만 운동하다 다친 건 아니고 무거운 거 집에서 들다가 깔렸거든요. 그래서 인대가 살짝 다친 상태입니다. 또 물리치료 받고 보호대 하고 있으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이제 보호대 풀기까지 하체에 집중하면 되니까 럭키비키로 하체 강화 주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숨에 특근, 날숨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갑자기 또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운동하기 싫어지는 계절이 왔는데 버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